앨런 머스크의 테슬라 플라잉카, 과대 광고일까? 아니면 최초의 진정한 도약일까? 라이트 형제 이후 최근 도시 계획가들은 직장, 식료품점, 학교, 병원 등 필요한 모든 것을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개념인 15분 도시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 떠들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평균 통근 시간이 자동차로 17.6분이고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수백만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종종 40분 이상인 미국의 대규모 도시에서는 판매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우리는 각 테슬라 비행차가 도시 거리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인 동시에 오늘날 지상에서처럼 강력한 새로운 에너지 매매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테슬라 플라잉카에 대해 아무도 감히 묻지 못했던 질문에 답하는 데이터 기반의 심층 분석을 제공합니다. 또한 화려한 플라잉카 홍보 영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관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테슬라 카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렇다면 테슬라 플라잉카가 2027 전에 이륙할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후 러시아워에 피닉스 시내 상공을 윙윙거리는 200대의 테슬라 플라잉카를 상상해보세요. 각 항공기는 다른 항공기의 위치, 어느 버티포트 패드가 열려 있는지, 갑자기 비행 금지 구역이 나타났으며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항공기들은 여전히 20세기 음성 라디오와 ADS-B라는 트랜스폰더 핑에 의존하는데 이는 30만 피트 상공의 제트, 여객기용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콘도 발코니 위 수백 피트 상공에 몰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연결성이 도시 항공 모빌리티의 진정한 병목 현상인 이유입니다. 스페이스X가 기록적인 속도로 발사하고 있는 저지구 궤도 위성 그리드인 스타링크를 소개합니다. 5월 현재 북위 85도에서 남위 85도에 이르는 위도를 커버하는 약 5,800개의 스타링크 위성이 활동 중입니다. 각 위성은 초당 최대 20기가비트의 총 다운링크를 밀어내고 레이저 링크를 통해 이웃과 통신하여 미국 내 해안간 지연 시간을 24밀리초로 줄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스타링크는 우리 머리 위로 55km 위에 떠있는 글로벌 와이파이 메시처럼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스타링크 셀은 얼마나 많은 비행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나요? 현실적인 도심 공간을 위해 수십 제곱킬로미터의 도시돔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스타링크 K밴드 사용자 빔은 초당 약 120메가비트의 공유 용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단일 빔만으로도 2000선 박은 위치, 배터리, 자가 진단과 같은 초당 50킬로비트의 원격 측정을 지속적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200척의 선박은 각각 초당 1메가비트로 720픽셀의 객실 비디오 피드를 원격 감독을 위해 라이브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수십 개의 빔을 동일한 도시 블록으로 동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총 한도는 향후 10년간 대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동시 전단 지수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실질적인 한계는 대역폭이 아니라 버티포트 패드일 것입니다. 지연 시간 급증은 어떻습니까? 실제 스타링크 지연 시간은 미국 거주 사용자의 경우 25초에서 40밀리초 사이를 맴돈다고 합니다. 이는 바쁜 시간대에 4세대 장기 진화보다 더 빠르며 멀티플레이어 게임에도 충분히 안정적입니다. 100밀리초의 명령 및 제어 루프 전기, 수직 이착륙 자동 조종 장치를 위한 충분한 여유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앨런 머스크의 두 기업 툴킷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컨스텔레이션과 테슬라의 완전 자율 전기 수직 이착륙을 함께 추가합니다. 조비, 아시오. 이항과 같은 다른 비행 자동차 희망업체는 우주를 기반으로 하는 백본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통신사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성 또는 오지 사업자와 대역폭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테슬라는 데이터 스택을 사내에서 실행하고 서비스 품질을 제어하며 오지 지역에서도 무선으로 비행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지구상 어디에서나 오지가 끊기는 외곽 지역에서도 데이터 스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엔드-투-엔드 체인은 두 개의 해자를 생성합니다. 하나는 규제 해자입니다. FAA는 엔드-투-엔드 암호화 및 이중화를 통해 강화된 링크를 선호합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 해자입니다. 테슬라는 다른 전기 수직 이착륙기 제조업체나 배달 드론이 비행 단위로 스타링크 항공 교통 관제 서비스를 대여할 수 있도록 스카이 API 하늘을 위한 앱 스토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15, 30세, 테슬라는 메가바이트당 1페니와 안전 데이터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 롤랜드 버거는 전 세계 도심 항공 모빌리티 차량이 2020년까지 7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테슬라가 그중 15%만 자체 하드웨어로 확보하더라도 나머지 70만 대의 차량은 여전히 오프보드 내비게이션, 생태 모니터링, 날씨 업데이트 및 동적 경로 설정이 필요합니다. 항공사가 Q밴드 지불하는 것과 비슷한 보수적인 비행시간당 1달러의 연결 요금으로 테슬라의 스카이 서비스 공급자 사업은 차량 판매와 관계없이 연간 총 1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는 위성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규제 당국은 다중경로통신을 요구할 것이고 테슬라는 이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두 가지 확실한 백업이 작동 중입니다. 5. GHz C밴드 및 23GHz 스펙트럼에 밀집된 도심 코어는 건물을 잘 통과합니다. 위성 및 셀룰러가 모두 실패할 경우 피어투피어 충돌 제거를 위한 5.9GHz 대역의 전용 단거리 차량대 모든 것. 정전 시나리오에서는 현재 상용 드론의 로스트 링크 프로파일과 유사한 절차인 가장 가까운 안전 패드 착륙을 기본으로 설정합니다. 부품 백치를 포기하고 2인승 항공기로 확장하는 것은 연구용이 아닌 엔지니어링 작업입니다. 올해 초를 돌이켜보면 테슬라의 일부 내부자들은 완전히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드론도 아니고 장난감도 아닌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6,789달러. 이론상으로는 단 몇 분 만에 옥상에서 이륙하여 도시를 가로질러 착륙할 수 있는 실제 차량이 등장했습니다. 당연히 그 가격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타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파고들면 그 계산이 그렇게 미친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백만장자를 위한 비행 자동차를 만드는 대신 대중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비용 효율적인 스페이스X에서 영감을 얻은 소재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테슬라 자동차와 세미트럭에서 한계를 뛰어넘은 배터리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용 조종사가 짧은 비행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클라인 비전은 이미 500회 이상의 비행을 완료한 인증, 비행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100만 달러에 가까운 가격표를 달고 2026점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알레프 에어로노틱스는 제한된 시험 비행을 위해 FAA의 승인을 받았으며 삼손 스카이는 특허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경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다른 방식으로 경쟁해서 이기려고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머스크는 어떻게 중고 코롤라 가격으로 미래형 항공기를 제공할 계획일까요? 바로 한 대입니다. 테슬라 비행 자동차는 대륙 횡단 비행이나 상용 여객기를 대체하기 위해 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심 여행, 단거리 여행, 모듈식 설계를 위한 제품입니다. 백메일 허브, 조용한 수직 이륙, 옥상 착륙 또는 전용 패드. 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하는 2인승 조종석을 생각해보세요. 고급스러움을 위한 제품이 아닙니다. 실용성과 함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엣지를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출시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내부 관계자들은 상용 프로토타입이 규제 시험과 일부 도시에서의 초기 출시를 거쳐 2070점 즈음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비즈니스 출장자, 응급 구조대 또는 고급 항공, 택시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생산 규모와 인프라가 개선되면 매일 항공 출퇴근이 생각보다 빨리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대기업이 비행 자동차에 거액을 투자하는 진짜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재료비 퍼 노동력 플러스 이익률이라는 전통적인 비용 계산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 자동차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는 얼마나 빨리, 얼마나 멀리, 얼마나 멋지게 비행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돌려서 이 비행체가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모든 테슬라 비행체는 약 70kWh의 배터리팩을 탑재할 예정이며
이는 이양 260kW시에 150kW시 장거리 팩 사이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70kW는 미국 일반 가정에 이틀 동안 전력을 공급하거나 정전 시 편의점의 조명, 냉각기, POS 기기를 계속 작동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량입니다. 이제 한 도시에서 향후 10년간 1000대의 테슬라 에어택시 비행기를 도입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비행기는 아침 출근 시간대 비행을 마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옥상 패드에 앉아 점심 손님을 기다립니다. 총합하면 70메가와트시의 저장 에너지로 도심 부동산에 테슬라 메가팩을 설치하는 것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이 배터리가 그리드 자산으로 달빛을 비추며 오전에 저렴한 전력을 구매하고 오후에 에어컨 부하가 최고조에 달할 때 되팔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캘리포니아 그리드는 실제로 얼마를 지불할까요? 캘리포니아의 전력망 운영사 CAISO는 독립형 배터리의 연간 성적표를 발행합니다. 2023점에서는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 거래와 빠른 응답 서비스를 제공하여 평균 배터리당 연간 약 $78를 벌고 있습니다. 초기 $2025 수치는 에너지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헤드라인 수익이 메가와트당 $50,000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설치된 킬로와트당 $51입니다. 이 수치에는 주 인센티브나 연방 세금 공제는 제외되어 있으며 에너지 시장에서 직접 지급되는 현금을 나타냅니다. 수요 반응도 중요한 파이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CAISO는 2024점의 여름을 대비해 1400메가와트의 용량을 계획 예비력에서 가스 발전소처럼 확고하게 취급했습니다. 쉽게 말해 규제 당국은 이미 낮에 날아다니는 옥상의 배터리처럼 빠르게 들락날락하는 가상 전력에 의존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내를 중심으로 간단한 생각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무더운 8월 오후에는 옥상 전기 요금이 메가가와트 시당 $180 이상으로 치솟았다가 선선한 이른 아침 시간에는 메가가와트 시당 $40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제 각각 7메가와트시의 배터리 용량으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할 수 있는 100대의 비행 자동차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각 차량은 오전에 2개의 노선을 비행한 후 버티포트에 정박하여 오후까지 플러그를 꽂아두고 그리드에 에너지를 다시 공급할 준비를 합니다. 배터리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패드당 150kW만 방전하는 보수적인 방전을 유지한다고 가정합니다. 오후부터 밤까지 피크 시간대에 시스템이 메가와트 시당 $180에 방출하고 자정 이후에 메가와트 시당 $40에 동일한 에너지를 다시 구매하면 메가와트 시당 $140의 이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1메가와트시를 곱하면 일일 총 수익이 $510만 됩니다. 이를 근무일수 300일로 늘리면 그리드 서비스나 탄소 배출권으로 인한 추가 수익을 계산하기 전에도 차량 한 대당 연간 $16만 8천 또는 $1,680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도시 전체에 1000대의 비행 차량으로 시스템을 확장하면 유휴 상태로 있는 기존 헬기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연간 $1억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 됩니다. 좀 더 보수적인 2024 CAISO 전력망 수익 추정치인 1메가와트당 연간 $50,000를 사용하고 각 플라잉카가 매일 2시간 동안 1메가와트만 기여한다고 해도 연간 차량당 약 $5,700가 발생하며 이는 소형 피스톤 엔진 헬기의 연간 유지 비용과 거의 같습니다. 이제 잠시 돈의 문제를 넘어 플라잉카가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로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다. 캘리포니아의 폭염이 극심한 2022 기간에 저녁 전력 수요가 공급량을 넘어서면서 주 전역이 정전될 위험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1000대의 비행 차량이 투입되어 단 몇십 분 동안 전력망에 150메가와트의 전력을 주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전력망 운영자가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고속 예비 전력의 종류입니다. 하지만 잠재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진이 도로나 전력 인프라를 무너뜨린 경우 배터리를 장착한 동일한 차량이 마을을 가로질러 중요한 의료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에너지 자산, 낮에는 재난 대응 장치라는 이중 목적 기능은 기후 복원력 솔루션을 찾는 시의회, 특히 인프라 및 비상 대비와 관련된 연방 보조금을 추구하는 시의회에 매우 매력적입니다. 현실은 완벽하지 않으며 우리는 양쪽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배터리 주기는 팩 수명에 영향을 미치며 항공기 안전 마진은 지상에 고정된 메가팩보다 방전될 여지가 적습니다. 버티포트 운영자는 다음 항공편 예약과 그리드 입찰을 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미 대형 배터리를 위해 오토비더를 운영하고 있으며 에어카는 그 네트워크의 또 다른 노드에 불과합니다. 항공보험으로 테슬라 비행 자동차의 비용을 어떻게 크게 줄일 수 있을까요? 전기 수직 이착륙으로 알려진 전기 비행 자동차 보험에 대해 기존 보험 회사들은 빠르게 불안해합니다.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헬리콥터는 만시간 비행할 때마다 상용 제트기보다 약 3배 더 자주 추락합니다. 이 새로운 전기 항공기에 대한 과거 데이터가 아직 없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 결과 보험료는 좌석 마일당 1달러에서 2달러 사이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20마일을 타려면 보험료만 60달러가 든다는 뜻입니다. 저렴한 항공 택시의 꿈은 시작도 하기 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율성을 언급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보험사들은 책임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조종사가 아닌 소프트웨어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것은 전형적인 테슬라의 문제입니다. 하드웨어는 저렴할지 모르지만 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요? 테슬라의 비밀 무기는 항상 데이터였습니다. 모든 비행은 모터 온도, 배터리 잔량, 속도, 고도, 위치 등 엄청난 양의 정보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잠그는 대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개인 정보나 민감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비행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비행 후 테슬라는 비행 데이터에 요약된 해시를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이나 폴리건 슈퍼넷스 같은 더 빠른 시스템으로 전송합니다. 체인에 기록되는 내용은 비행 ID, 타임스 템프, 고도, 속도, 중력 등의 비행 프로필 요약, 경착륙이나 배터리 과열 등의 사고 플래그, 스타링크 GPS의 위치 태그 증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원시 데이터를 보관하지만 해시는 보험사에게 이를 증명합니다. 이는 스마트 계약에 기반한 자동화된 새로운 종류의 보험을 위한 문을 열어줍니다. 오래된 헬기 통계를 기반으로 한 고정 연간 보험료를 지불하는 대신 실제 위험에 따라 각 여행에 대해 비용이 조정됩니다. 잠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과 같은 데이터 보호법은 사용자 옵트아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라클은 스푸핑된 비행 데이터를 방지하기 위해 해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행정, 금융, 보험 전반에 걸친 중첩된 규제로 인해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신중하게 조율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접근 방식이 성공할 수 있다면 비행 자동차의 비용을 낮추는 것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행 자동차는 항공 이동성을 더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만들 수 있으며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행 자동차가 도시의 보조 에너지원 역할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동차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이 동영상 아래의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테슬라 전기차 또는 테슬라 봇에 대한 더 흥미로운 정보를 살펴보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한 테슬라 카 월드를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세요.